교만서 FM 90.7MHz 굿모닝 인천 이도영입니다. 오늘은 서구병 지역구 검단이죠.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국회의원과 함께 지역구 주요 현안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입니다. 의원님 후보 시절에 뵙고 이렇게 경인방송 스튜디오 세단장 하시고 이 자리에 출연하셨는데요. 먼저 여기 청취자 여러분들께 그리고 지역구 주민 여러분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천 서구병 검단에서 온 국회의원 모경정입니다. 벌써 제가 여기 왔을 때가 예비후보 시절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1년이 훨씬 더 뛰어넘었네요. 주민분들과 호흡하려고 1년 동안 열심히 뛰어다녔는데 아직 제 성에도 많이 안 찹니다. 조금이라도 한 발짝 더 다가가고 한 발짝 더 뛸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는 국회의원 모경정입니다.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네, 의원님 벌써 말씀하신 것처럼 예비후보 시절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1년 지났는데 40 총선에서 30대 그것도 뭐 초중반에 젊은 패기를 내세우면서 당선이 됐지 않습니까? 그동안 1년 동안 넘게 국회의원 생활 해보셨는데요. 어떻습니까? 일단 제가 항상 젊은 패기와 능력을 강조하면서 당선됐다고 스스로 생각하거든요. 아시겠지만 12월 3일날 그 비상계엄 사태가 벌어지면서 한 4개월 정도를 잃어버렸어요. 1년이긴 했지만 이 4개월 동안을 이 내란을 극복하는 데에 집중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못하긴 했습니다만 누구는 그러시더라고요. 이 짧은 1년 동안 네. 어떤 정치인의 한 20년, 30년 정치인의 정치 여정을 압축해서 겪었다. 계엄 사태도 겪었죠. 그다음에 탄핵 사태도 겪었죠. 이런 1년을 정말 정신없이 보냈고요. 개인적으로 조금 스스로에게 못마땅한 거는 그 4개월 잃어버리면서 지역 주민들과 그리고 중앙에서도 제가 청년위원장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런 역할들을 조금은 못한 게 아쉽습니다만 뭐 이자까지 쳐가지고 2배로 더 빨리 갚아내겠습니다. 또 사실 검단이 워낙 할 일이 많은 현안이 많은 지역 아니겠습니까? 어느 지역이 다 현안들이 많겠지만 특히 검단 같은 경우는 그렇죠. 새롭게 만들어지는 자치구이다 보니까 준비할 것도 많고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비가 안 되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희 검단 신도시가 들어오고 원도심도 워낙 또 번화가가 있고 검단 신도시는 2기 신도시임에도 불구하고 3기 신도시도 지금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2기 신도시 막둥이에요. 2기 신도시 동기가 동탄, 판교, 김포, 한강 신도시 이런 데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쟁쟁한 곳인데 그런 데에 비해서 과연 얼마나 잘 갖춰지고 있는가 주민들께서 많이 물음표를 이렇게 띄우고 계시죠. 그래서 그 부분을 느낌표를 바꾸기 위해서 조금이나마 힘 보태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의원님 이 자리에 모신 이유가 이제 검단 의료복합시설 용제에 대한 얘기 나누려고 모셨는데 그 전에요. 어제 잠깐 현안 얘기 좀 잠깐 하고 넘어갈게요. 대법원에서 전원합의체 판결로 2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환송하는 판결이 지금 오늘 일면 신문에 다 도배가 됐는데요. 어제 그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 어떻게 평가하시고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평가할 가치가 없다. 이거를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대법원의 판결이고 특히 전원합의체의 판결이니까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해야 되는 게 기본적인 항상 상투적으로 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합니다.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이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고등법원에서 2심 판결이 나온 이후에 대법원으로 넘어온 이후에 그리고 전원합의체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충분히 그 기관 자체들이 이 사안을 더 들여다보고 실제 대법원에서 판결할 만큼의 과정과 절차를 거쳤는지를 한번 들여다보면 전혀 그렇지 못했거든요. 심리 자체도 너무나도 짧은 기간 그리고 이 페이지로 치면요. 여러분 이게 A4 용지지 않습니까? 이게 6만 페이지 가량 달하는 이 재판 관련된 서류를 대법관들이 봐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9일 만에 전원합의체 9일 만에 이 모든 서류를 볼 수 있는 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시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저는 명백하게 정치 재판이자 졸속 재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이제 633이라고 합니다. 선거법은 2심이 이런 그 판결 내려진 이후에 3개월 내에 대법원 판결을 내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6월이 넘어가는 시점입니다. 6월 26일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대법원에서
예. 정말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있고 그냥 보통 중요한 대선도 아니고 예. 계엄. 내란 사태라고 저희는 부릅니다만 이 계엄 사태 이후에 탄핵 정국 이후의 대선에 영향을 너무나도 끼칠 수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6월 26일에 기한을 뭐 지키겠다는 명분도 되게 옹색한 게 예. 그럴 거면 더욱더 철저하고 아무 이견도 없게 이 심리를 거친 다음에 6월 26일 이내에 하면 되는데 뭐 신속 재판이라는 제도가 새로 생겼나요? 갑자기 예. 이렇게 급속 졸속으로 예. 재판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예. 재판부 또는 사법부의 재판관이 대선 그리고 국민들의 선택을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라 예. 국가의 운명은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고 국민들이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예. 거를 대법관들께서 명심하셔야 될 겁니다. 예, 정치 재판, 졸속 재판이다. 이거 뭐 선거 개입했거나 뭐 사법 쿠데타라 이렇게 반발하는 거와 동일한 맥락이네요. 저는 뭐 사법 쿠데타라고까지 표현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예, 그 정도의 가치를 지니지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 이건 그냥 그 협잡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협잡이다. 알겠습니다. 오늘 의원님 모신 본격적인 주제 얘기 나눠볼게요. 인천 검도안 신도시 의료복합시설 용지 분할 매각관 건입니다. 사실 저희가 전적 이전 시점에서요 지역구에도 김명주 의원이 있고요. 또 토론 상대자로 네. 여러 번 얘기를 하긴 했었습니다만은 오늘 또 의원님 또 현안의 그 지역 국회의원인데요. 일단 간단하게 지금 상황 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 방송을 지금 듣고 계신 분들, 라디오를 듣고 계신 분들은 의료복합 시설 용지하면은 말이 일단 어렵잖아요. 어렵죠. 쉽게 말해서 병원 지을 땅입니다. 병원 관련된 의료 시설이 들어올 땅을 검단 신도시를 계획하면서 부지를 만들어놨어요. 그걸 저희는 의료복합 시설 용지라고 부르는데, 그게 약 한 14,000제곱미터. 예. 정말 어마어마한 평수입니다. 예. 그 중에 이제 대형 병원이 들어오면 좋겠다 또는 상급 종합병원이 들어오면 좋겠다라고 생각도 했고 실제 신도시의 계획도 그러했고 그 계획을 보고 주민들이 입주했습니다만은 갑자기 인천도시공사 IH에서 그 중에 3분의 1 정도만 떼어가지고 매각을 시도합니다. 예. 아니 그렇게 하면 안 그래도 이 상급 병원 큰 병원이 들어오기도 어려운데 3분의 1로 잘라서 매각을 하면 3분의 1에 들어올 수 있는 병원의 규모 자체가 애초에 작아지고요. 종합병원이 들어오기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근데 IH에서는 갑자기 이거를 진행을 하는데 심지어 이것도 기한이 있다라고 막 이야기를 해요. 올해 안에는 뭐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더 차분하게 여러 가지 병원 관계자들 병원 시설 유치도 좀 시도도 해보고 해야 되는데 전혀 유치 시도도 없고 갑자기 이런 분할 매각 아까 말씀드린 그 병원 지을 땅을 분할해서 매각을 하는 시도를 해서 주민들과 함께 진짜 결사항전의 자세로 막아냈고요. 그랬는데 잠깐 이렇게 공고를 내리고 소강 상태에 접어드나 생각을 했는데 다시 기습 재공고를 냅니다. 뭐 이번에는 1순위에는 이 의료부지를 다 쓸 수 있는 병원이 들어와라. 만약 1순위 아무도 없으면 2순위는 뭐 다음 뭐 이 정도를 지을 수 있는 병원이 들어와라. 그래도 없으면 3순위에 방금 말씀드린 그 3분의 1만 쓸 사람들이 들어와라. 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재공고가 났고 어떤 분들이 새 팀 또는 새 명이 입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낙찰이 됐어요. 한마디로 그 3분의 1짜리가 팔렸어요. 계약 대상자가 생겨버렸습니다. 결국 세 번째 건으로 된 거네요. 뭐 일단 뭐 말은 그렇지만 기존에 있었던 3분의 1 줄여서 하는 거랑 똑같은 소리 난 거네요. 그래서 더 자세히 좀 들여다 보니까 이 세 팀 또는 세 명이 다 똑같은 병원 출신이에요. 사실상에 저희는 벌떼 입찰이라고 불리는 걸로 보고 있는데 동일인이라거나 이해관계인, 특수관계인도 다 묶여 있다는 거죠.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게 최종 낙찰 방식이 뭐 최저가 또는 최고가를 쓴 사람이 낙찰되는 그런 게 아니라 추천 방식입니다. 한마디로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저 이렇게 5명이서 들어가면 확률이 5배가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낙찰이 되었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했고 지금 현재 상태는 일단 그 낙찰 대상자와 계약을 미루고 있는 상태, 계약을 보류하고 있는 상태까지로 막혀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은 뭐 그래도 막혀 있기 때문에 중지돼 있기 때문에 다행스러운 상황인데요. 왜 이렇게 인천도시공사 왜 이렇게 서두르는 거죠? 왜 이게 뭐 차근차근히 주민 의견도 물어보고 기존 계획대로 대학
종합병원이라든지 종합상급병원 들어올 수 있게끔 만들어가면 되잖아요, 사실은. 그 인천도시공사의 변명 또는 해명을 들어보면은 본인들이 용역을 해봤다 그래요. 그 부지에 과연 큰 병원이 들어올 수 있는가. 근데 못 들어온다, 사실상. 왜요? 너무 큰 부지이고 여기서 수익을 내기가 어려우니 큰 병원이 들어올 수 없다라는 판단을 자체적으로 내렸고요. 그러다 보니 실제 작은 병원으로 하면은 어쨌든 기대 수익 자체가 작아지기 때문에 작은 병원들은 많이 들어온다. 그렇게 자체적으로 용역을 하고 결과를 내고 본인들 내부 판단으로 그렇게 하는 걸로 보이고요. 저희가 의심했던 거는 다른 IH의 다른 사업에 자금이 부족해서 이곳에 땅을 팔아서 한마디로 땅 판 돈으로 거기에 자원을 메꾸는 게 아니냐라는 의심도 했습니다만 그거는 뭐 아닐 거라고 믿고 본인들도 아니라고 해명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주민들께서 보시기에는 아니 IH가 이곳을 담당하는 이유는 어떤 민간 업체가 아니라 인천 주민들의 복지와 이런 여러 가지 편의를 위해서 IH라는 인천도시공사가 담당을 하는 건데 오히려 IH가 땅 장사를 하고 있다. 땅 파는 데 혈안이 되어 있다. 아까 말씀드린 건 3분의 1을 그렇게 팔고 나면 나머지 3분의 2는 또 어떻게 쓸 것인가. 3분의 2도 땅 장사를 할 생각밖에 없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뭐 IH의 속을 다 들여다보지는 못합니다만 저희는 일단 IH의 기본적인 생각 자체가 땅을 무조건 빨리 매각해야 된다라는 거에 집중이 돼 있는 거예요. 주민들은 의료시설이 들어와야 된다에 집중을 하고 있다면 인천도시공사는 땅을 빨리 매각해야 돼. 여기에 초점을 두다 보니 많은 것들이 엇박자가 나는 거라고. 땅을 매각해서 뭐 다른 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부채를 해결하든지 주민들의 바람과는 다르게 지금 신속하게 빠르게 지금 매각 절차를 밟으려고 했던 건데요. 그런데 주민분들 사실 검단뿐만 아니라 인천 병상이 많이 부족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주민들 상당히 뿔나올 것 같은데요. 지역 분위기 반응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이제 검단 신도시만 해도 계획 인구가 18만 7천 명입니다. 18만 7천 명이 쓸 수 있는 병원 시설이 없습니다. 원래 원도심에 큰 병원 2개가 있습니다. 종합병원 2개가 있는데 그건 이제 원도심에 있던 원래 검단 인구를 커버할 수 있는 수준이고 위치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도심 쪽에. 근데 검단 신도시 새로 생기는 이 검단 신도시를 커버할 수 있는 의료시설 자체가 전무한 상태. 전무합니까? 그럼요. 없습니다. 물론 뭐 개인 병원들이 있죠. 동네 병원들 말고요. 있는데 아팠을 때 갈 수 있는 종합병원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심각하네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신도시인데 국가신도시에서 의료시설 용지로 지정해놨다는 건 그곳에 큰 병원이 들어온다라고 기대를 하게 당연히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그거를 아예 뒤집어 엎는 상황이라서 주민들께서 절대 용납을 할 수 없다. 라고 다들 똑같이 말씀하시죠.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이게 검당으로 분과되는데요. 그러면 구에 유일하게 계획 인구 18만 7천 명인데 종합병원이 없는 구가 되겠네요.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뭐 낙찰 대상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낙찰을 좀 미루는 상태까지 어떻게든 만들어내고 제발 계약을 하지 말고 계약을 무효화하고 다시 원점에서 보자라고 한 이유는 시간을 일단 달라는 겁니다. 가능성을 닫아버리면 이곳에 대학병원 유치가 되었건 상급 종합병원 유치가 되었건 이걸 할 시간조차가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최대한 시간을 확보해놓은 상태에서 지역 행정이나 아니면 정치권이나 시민사회나 주민들이나 모두가 합심해서 이곳에 큰 병원을 유치하는 그 가능성을 닫지 말아달라는 게 제 목소리의 주 내용입니다. 의원님, 그 검단 신도시 홍보관 앞에 천막 사무소 설치했다고 그러는데 이건 무슨 얘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낙찰 대상자가 생겨버리니까 이거를 그대로 진행하면 안 된다. 저희 IH 검단 사업소가 있습니다. 사업소 앞에다가 아예 천막을 치고요. 거기 앞에서 이 계약을 보류해달라 또는 계약을 취소해달라라고 한마디로 천막 농성을 했습니다. 지금도 계속 그러면은 지금은 아니죠. 왜냐하면 그 계약을 보류하겠다라는 이야기까지 듣고 일단 소기의 목적을 달성해서 천막은 철수를 했고요. 근데 이게 조금 말씀드릴 비하인드가 하나 있는데 그때 한참 이 탄핵 국면 관련해서 모든 국회의원들이 다 여의도에 집중했고 광화문에 왔다 갔다 하던 시절인데 그 짬을 계속 내서
한 5분 10분만 여기 있을 수 있어도 다시 검단에 와서 천막에 있다가 네. 여의도 갔다가 계속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네요. 예. 의원님 3327님 문자 하나가 왔는데요. 굿모닝 전 잘 듣고 있습니다. 지금 방송되는 모경정 의원님 말씀도 절대 공감하게 되네요. 의원님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3327님. 격려 문자 있어서 문자 전해드렸고요. 이게 주민 의견 수렴을 한 뭐 협의체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거는 뭐 이게 있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아니요, 아직 안 구성되지 되었습니까? 않고 있습니다. 인천시장님이 네. 인천시의회에서 발언한 내용이나 그리고 주민들께서 온라인으로 이게 질의를 요즘은 넣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 3,000명이 넘으면 답변을 해주시는데 그 답변에다가도 이런 비슷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답이 안 나오고 있는 상태예요. 예. 저는 그래서 공식적인 협의기구가 당연히 필요하다.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는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는 걸 넘어서서 주민들과 힘을 합쳐서 큰 병원을 유치해 오는 힘을 받는 그런 공식적인 협의기구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 유정복 시장님 이제 대선 끝나셨으니까 제발 여기에 좀 집중 좀 해주시고 검단 좀 살펴주십시오. 그런 요구에 대해서도 지금 인천시는 확답도 없는 상황이다. 아마 인천시도 답답할 거예요. 답답하다. 네. 결국은 시장님이 조금 더 힘써주시면 예. 잘 풀릴 것 같습니다. 의원님, 요 검단 신도시 의료복합시설 용지 분할 매각에 대한 앞으로 이렇게 이제 풀어 나가야 된다. 이렇게 해달라. 끝으로 뭐 정리 말씀 듣고 다음 주제 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모든 도시 지원 시설은 결국은 그 도시에 사는 주민들을 위한 시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시설을 쓸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게 당연합니다. 책상에 앉아가지고 흔히 요즘 표현은 뇌피셜이라고 하는데 예. 나름의 그 데이터를 가져다 보고 하긴 하겠지만 책상에 앉아서 그 지역의 의료시설이나 문화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계획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주민들의 의중이 반영된 시설 계획을 세워야 된다. 그러려면은 예전부터 써온 표현입니다만 참여적 거버넌스. 예. 한마디로 시민들이 함께하는 행정이죠. 관에서 관 주도가 아니라 민관이 함께하는 그런 행정 체계가 이루어져야 예. 일 2번 안 하고요. 돈 2번 안 씁니다. 예. 참여적 거버넌스. 이렇게 일단 요 내용 이렇게 좀 정리하고요. 또 하나가 또 검단 지하철 5호선 연장 인천시 원안 유지를 또 강력하게 예비 후보 때도 말씀하셨고 또 당선 소감에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요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5호선은 지금 이제 신속 예비 타당성 조사, 한마디로 예타라고 불리는데 예타를 좀 더 신속하게 해서 빨리 나오게 하는 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재부와 피맥이라고 부르는 이런 예타 관련된 내용을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애초에 여기까지 가기까지도 너무나도 어려운 난관들이 많았어요. 기본적으로 인천시 안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고 김포시 안보다 더 좋은 대광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대도시 이제 광역교통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의 하나의 위원회인데요. 이 대광위에서 우리 검단 지역의 역을 2개를 빼고 심지어 뺀 것 중에 하나는 김포 쪽으로 옮겨놓고 심지어 그 김포 쪽으로 옮겨진 그 감정역이라는 곳은요 김포에서 내놓은 안에서도 인천시에서 내놓은 안에서도 없던 안이에요. 갑자기 뜬금없이 대광위에서 중재랍시고 생긴 역입니다. 이제 이런 모든 불합리한 내용 중에서도 사업 자체가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었고 일단 사업 자체를 진행시키자 하면서 신속 예타까지 어떻게든 진행을 시켜놨습니다. 그 와중에 노선 관련된 것은 계속해서 협의가 가능하고 변경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걸 확인한 상태고요. 전 다시 예비 후보 때부터 이야기했지만 5호선은 원래 인천시 안대로 검단을 관통해서 검단에 최대한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흔히 말하는 BC값 수요가 더 확보될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검단 특히 검단 신도시에 18만 7천 명 플러스 알파가 쓸 수 있는 5호선이어야만 5호선 자체 사업 자체에 대한 타당성 역시 높아질 거라고 봅니다. 우선 진행 사항은 좀 더 다시 얘기가 나오면 의원님 다시 말씀 나누기로 하고요. 워낙 말씀을 잘하셔가지고 시간이 지금 다 지나가가지고요. 한 30초 정도 남았는데요. 끝으로 어떤 국회의원이 되고 싶은지 아니면은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지역 주민들께 간단히 인사 말씀 마무리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인천 시민 여러분과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요즘 얼마나 정치 때문에 머리가 아프시고 뉴스 보기가 싫어지십니까? 12월 3일 그 사건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정치로 국민들이 머리 아프실 일이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아직 초선 의원이고 젊은 의원 축에 속합니다만 기득권의 언어가 아니라 진짜 평범한 사람들의 언어로 정치를 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사실 제가 평범한 사람이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패기뿐만 아니라 여러분들과 쓰고 있는 똑같은 언어를 쓰는 평범한 사람으로서 여러분들과 항상 함께하고 특히 우리 검단의 자치구로서의 첫걸음을 잘 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 많이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십시오. 검단 화이팅!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구병 검단 지역 출신 목용정 국회의원과 함께했습니다.